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100여 개 기업, 한 20개 기업은 이대주주로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이제 누구나 다 주식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사고 팔고 해서 큰 돈을 벌었다가 그 이렇게 지금은 어려워서 이제 나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염치 없어서. 예. 뭐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진리는 그냥 우직하게 기업을 믿고, 기업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 내 자신을 믿고 내 기업을 믿고 우리 미래를 믿고 정말 이 기업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함께 이렇게 길게 투자하다 보면 기업의 성과를,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성장의 그 보상을 받는 행위잖아요. 네. 그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이 주식 투자는 정말 이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산업화 이후에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잘 이용한 민족이나 국가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그 뭐 과거에 이제 포르투갈부터 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제 중상목을 통해서 네덜란드에서 최초의 그 동인도회사라는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또 카이저의 그 이 거래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산업화되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지금 주주 자본주의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식회사 약속이 잘 지켜지고 증권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대한민국은 옛날에 그 노마 시대 이상의 그 이 부흥가는 나라와 그 이 국민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국가 글로벌 리더로 살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한 믿음과 신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유산 그 산 계곡에 정말 뭐 그 광산이 있었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7살이고 우로 이제 누나가 있었고 9살, 밑으로 남동생이 5살, 막내가 3살일 때 그 37의 어머니가 혼자 남았는데 덩그러니, 지금 생각해 보면 37이면은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맞아요. 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동네에서 뭐 가장 또 날망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만 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우리 집에다가 이제 전봇대 하나를 세워야 되는데 전봇대 세울 돈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그 초등학교 마치고 나서 대부분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제 서울로 이렇게 뭐 장남이면 유학이 아니라 뭐 돈 벌러 갔습니다. 공장을 이렇게 다녔죠. 그때 이제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게 생기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스님, 그 신영프 스님이라고 아주 키도 조그만한 분이신데 고전 경시대회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하면서 이제 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막 해서 우리가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첫 등록금도 이렇게 대주고 해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을 했던 게 아마 이제 오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있지 않았냐.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지 못했을 거라고요. 이런 자리가 있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100여 개 기업, 한 20개 기업은 이대주주로 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이제 누구나 다 주식 투자로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저도 뭐 그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이제 12시간 작업하는 공장에서 그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고 또 2-3시간 잔업을 하고 그리고 그 첫째 주와 셋째 주만 그 쉬고 거의 그 뭐 한 달 내내 이게 일을 했고 그래서 3년 7개월 동안을 일했습니다. 3년 7개월. 그러면서 이제 그 공장 생활을 하면서 그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네.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돼서 그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뭐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보죠. 네. 주민등록증이 말소가 돼가지고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중사촌 형이 그 장충동에 그 거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주소가 그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소 그거 갱신하려고 장충동 동사무소 가서 갱신하면서 이제 그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요강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 되던 해에 통신고등학교로 가야 되겠다. 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2학년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통신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 지금 온라인 학교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아닐까요? 예. 아침 그 새벽 아마 그 5시 그러니까 6시에 이제 방송을 하고 교육 방송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저녁 라디오 11시에 이제 방송을 해서 아침 새벽과 밤에 이제 이렇게 그 공부를 그 할 수 있는 아 그럼 직접 다니는 게 아니고 방송을 방송을 듣는 듣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이라기보다는 뭐 공장 생활을 한 거죠. 예. 공장 생활하면서 그 고등학교를 이제 2학년이 마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 생활도 안정이 되고 애들도 이제 동생들도 그 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와가지고 이제 공장 생활을 이게 하고 이래서 제가 그때 공장 생활하면서 아마 이제 적금을 그때 그 3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타가지고 집에 보내주고 이제 나는 이제 공부를 그게 종잣돈 모으신 것도 아니고 아니, 사서 이렇게 네, 그렇죠. 적금을 이때 살림에 보태시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 왜냐하면 내가 가장이니까 네. 그 뭐 가장이니까 당연히 예. 그 우리 가족의 그 생계를 이렇게 나 책임져야 되겠다는 네. 그런 게 그냥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50만 원 적금을 타서 이제 집에 보내주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신문을 팔고 오후에 네. 이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청산학원이라고. 그러니까 불광동에서 청산학원이 굉장히 멀어요. 청량리에 있으니까. 근데 왜 그쪽으로 갔냐면은 학원도 돈이 있어야지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청산학원에 지도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부하고 나면은 막 그 칠판 닦고 이렇게 청소하고 네네. 이걸 해주는 네. 예. 지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들을 수 있게. 예. 조교 같은 느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전에 이제 신문을 팔고 오후에 이제 그 청산학원에서 고등학교 이제 3년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은 딱 그 과정이라고 봐야죠. 뭐 회사에서 뭐 12시간 작업하고 잔업 뭐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주야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그 하면서 1년만 있었지만은 그 환경이 쉽지 않았죠. 네. 그런데 저도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그게 이제 한 3년 7개월, 한 4년 정도 이제 공장 생활하고 1년 동안 그 불광동 셰프터면에서 오전에 신문 팔고 오후에 학원 다니면서 뭘 느꼈냐면은 신문을 파니까 매일 신문을 보게 되잖아요. 잡지나 이런 것들을. 세상 보는 시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조간은 그때 당시에 그 60원이었고 원가가. 그다음에 일간 스포츠는 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고객은 조간 신문 사고 거스름돈 안 받는 사람. 그럼 차에 딱 올라가가지고. 100원 낸 사람. 네, 그렇죠. 네. 뭐 아주 신문이 있어 신문 이래가지고 딱 해서 그 거스름돈 됐다고 딱 이러면은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세상 보는 눈도 좀 이렇게 커졌고 예. 그다음에 또 푼돈의 이력, 장사의 이치도 그때 배웠어요. 제 삶을 보면 그 이제 인생의 전환기가 저는 크게 얘기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보거든요. 네. 그 첫째가 이제 내 중학교 졸업한 거 선생님 덕분에. 네. 만약에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 이 기초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전환기는 대학교 다닐 때 그 3학년 때 이제 증권물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자본시장과 이제 인연을 맺어
있었던 거. 네. 이것도 이제 그 지금 그 장경천 교수님이라고 중앙대학교에 그 은사 선생님이 공인회계사 공부하다가 제가 2학년, 3학년 때 봐가지고 두 번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영어를 우리 집에서 나만 말을 못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공인회계사 이제 그 두 번 떨어지고 이랬는데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야 영국이 뭐 증권 분석사 한번 봐봐라. 그런데 이제 그 증권 분석사 시험이 이제 학생들은 많이 잘 몰라요. 그 금융업계에 있는 은행이나 이제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그런 시험인데 그 공인회계사 시험하고 이렇게 그 과목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네. 제가 그걸 이렇게 봐서 그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자본시장과 연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네. 제가 88년도에 조기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서 그 일반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증권 부위 많이 풀었잖아요. 증권회사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자격증 때문에 현대투자연구소라는 곳에 내가 특채가 됐고 네. 그게 이제 거기서 한 10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 주간 정보를 이렇게 발간을 해서 네. 유료 판매를 했습니다. 어. 그때 이제 이 자본시장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하면서 대신증권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 자본시장과 함께 하면서 그 뭔가 이 구조 틀, 환경 이런 것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책을 이렇게 쓰면서 야, 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왜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주식자로 돈을 벌지 못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 나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기업을 가더라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공장에서 내가 일을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산업 체험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과연 누가 이끌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회사 이렇게 그 있고 그다음에 또 연구소에서 내가 주관 정보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글도 쓰고 직접 투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기업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깨닫고 저는 이제 기업에다 투자를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IMF 때 네. 당시에 이제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까지 빠지는 바람에 이게 그런 경험은 안 해봤잖아요. 못 해봤죠. 너무 네.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행이다. 저도 내가 영업을 잘했으니까 또 고객들도 많고 뭐 신용거래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많이 했거든요. 영업하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130%가 되면은 그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러는데 네. 너무 많이 빠지니까 막 각서를 쓰고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깡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게 뭐 사실 이제 뭐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도의적인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것만큼은 내가 좀 이렇게 보존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그것도 지금도 이제 서울대 그 입구에 그 건영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LIG 아파트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서울 와가지고 그 처음으로 아파트 샀어요. 정말 좋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일어나서 그 관악산 중턱까지 갔다 오고 그 밥에 먹고 그냥 탁 이 멋지게 출근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왜냐면 막 그 집을 어떻게든 막 보존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집사람도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해서 또 다행히 그게 나갔어. 1억 9,700인가. 그래가지고 1억 2천 이렇게 메꿔주고 이제 뭐 나도 한 남은 게 정말 뭐 한 9천만 원 정도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누나 집에서 3개월 동안 그 얹어 살다가 사월세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했죠. 아무도 몰라요 이 내용을. 왜냐하면 내가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 지점장 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누나 집이 이제 그 안산 시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산역에서 또 많이 또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지 가는 곳이었거든요. 내가 압구정이니까 새벽에 이제 7시 한 40분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보통 한 5시 반, 8시에 나와야 돼. 와. 첫차 타고 오시겠네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 뭐 거의 12시 넘어서 들어가고 음.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딸 둘이었었거든요. 네. 그 참. 첫째인데 그때 둘째가 근데 걔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놓고 보면 네. 내가 지금 오늘 뭐 그 예.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 근데 진짜 그런 우여곡절을 다 겪으셨는데 지금 또 이렇게 또 번듯하게 네. 그래도 항상 이제 내가 그 살아가면서 예. 항상 그 이 정도와 명분 그 내 양심을 속이는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예. 이제 그런 게 아마 이제 오늘을 있게 되지 않았는가. 뭐 세상은 굉장히 이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이렇게 그 흘러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정말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말없이 묵묵히 이렇게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70%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정말 어린 시절에 그 힘들었던 그 사정부터 이제 또 결혼까지 하셨는데도 또 IMF 때문에 또 힘드셨던 네. 그 과정들을 다 거치셔가지고 지금의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이 되셨는데요. 네. 네, 그 과거를 어떻게 딛고 일어서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고 또 네. 이해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 말씀을 좀 저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하시는지 이런 말씀도 좀 들어보면 아마 방송 듣는 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